응. 그냥 고정이랑 확정 맞죠? 응. 페이지 122쪽? 122쪽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이 사인 법칙부터 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삼각형 A, B, C 맞은 본 대변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파생되는 건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이제 원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름이 있을 때 지름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면은 이거 직각이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들은 외접원과 내접원이 존재하는데 그럼 해당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고 마주보는 대변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여보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이동해서 자 이렇게 갖고 옵니다. A 프라임. 자 이동할 때는 이제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잡아주고 자 그럼 이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각과 이각이 같으니까 sin A 프라임은 A가 이제 직각이죠. 그래서 2R분의 이제 A가 되더라. 근데 sin A 프라임은 누구랑 똑같아? 또 sin A랑 같으니까 우리가 sin A는 2R분의 스몰 a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이는 도영이 지석이 현진이군요. 도현이는 오늘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요. 네. 또 누구요? 지섭이는 좀 늦는다고 했고 재은이는 전화해봐야 되고요. 네. 그럼 됐나요? 현진이. 현진이 전화해봐야 돼요. 민수. 민수도 전화해봐야 돼요. 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이제 유도하는 것은 이제 원에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자 그럼 똑같이 사인 B도 똑같이 유도한다면
너도 2r분의 스몰 b. 자, sin c도 어떻게 돼? 2r분의 이제 스몰 c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럼 sin a는 2r분의 스몰 a고, sin b는 2r분의 스몰 b고, sin c는 이제 2r분의 스몰 c인데,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럼 다시 식을 정리했을 때 이 r은 우리가 sin a분의 스몰 a, sin b분의 b, 이제 sin c분의 c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위랑 아래랑 뭐가 다르냐?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유도된 거는 이건데, 이 1번 식에서 파생이 돼서 우리가 2번을 사용할 건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나 각이나 변이나 이제 세 개 중에 우리가 두 개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ER이 중요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관계가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각 두 개와 변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여러분. 사인 법칙은. 자, 그러면 이 식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각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뭐 b하고 c라고 하고 여기가 변이 b하고 c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 네 개의 조건 중에 세 개를 알면 다른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각이 두 개 주어졌다는 건 무조건 여기 각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각이 두 개고 변이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이 바로 사인 법칙인데, 문제에서는 각 하나와 변 두 개를 주고 우리한테 각을 찾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각 두 개와 변 하나를 주고 변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따가 고정의 문제를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일단 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형태는 좀 이렇게 되더라. 코사인 법칙을 얘기해 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A, B, C가 있고 변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는데, 공식은 이렇게 돼요. 코사인 A는 분모는 이 각을 기준으로 옆에 이웃에 있는 변 B와 C가 분모의 이 BC 이렇게 오고, 분자에는 이웃한 변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해놓고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유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나 다른 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냐? 각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 C 곱하기 sin A가 되고, 여기는 변 C 곱하기 코사인 A.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나? B-C 곱하기 코사인 A가 돼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형태다. 자, 그러면 유도하는 방법은 또 이거는 또 두 번째고, 코사인 법칙 식이 저렇게 되는데, 그럼 코사인 법칙 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변 3개와 각 하나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는 변 2개와 각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변을 묻거나, 아니면 변 3개를 주고 각을 묻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인 법칙은 일단 식을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이렇게 되어있다고. 자, 이것도 변 2개, 각 2개, 이것도 변 3개, 각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삼각형에서는 변 3개와 각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건 4개,
그러니까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기서 4개만 알면은 우리가 어쨌든 삼각형의 전체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문제에서 변 2개와 각 하나를 주고 변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근데 변 2개와 각 하나를 주고 각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또는 변 하나와 각 2개를 줘놓고 변을 물어봤다. 이거는 뭘 쓰라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게 뭘 주어줬고 우리가 뭘 찾아야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는 이 정도까지로 해결이 돼.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 조건이 4개가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걸 정확히 3개만 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뭐 조건을 2개를 주고 다른 조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2개를 줘놓고 하나를 숨겨놓고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할지, 그거를 우리가 건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페이지 122 쉬운 거. 스텝 1은 좀 선생님이 슬렁슬렁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446번입니다. 자, A가 75도라고 줬단 말이야. 75도라고 줬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럼 A가 75도고 B가 45도이기 때문에 C의 각도는 우리가 몇 도? 60도인가요? 6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제 B의 길이가 이제 4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각과 마주보는 대변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사인 60도분의 4가 바로 이 R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뭐 443번 같은 경우에는 자, 60도, 45도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각도가 이제 75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 있으니까 너가 사인 60도분의 A는 이 R을 통해서 김지현 앞쪽에 앉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사인 45도분의 B는 이 R,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를 우리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43번은 이제 삼각형에서 사인 B 플러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바꿔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주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결국에 누구랑 같아? 사인 A랑 같더라. 그러니까 코사인 A 제곱이 4고 사인 A 제곱이 9분의 4인데, 그럼 사인 A가 뿔마 3분의 2야. 근데 중요한 건 A, B, C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A는 무조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값으로 이 값이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45번은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정도만 해둡시다. 결국에 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자, 이렇게 된다면 중요한 게 이거죠. A 대 B 대 C, 이 변의 길이의 B는 사인의 B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또 보도록 합시다. 446번. 이런 유형이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 묻는 게 막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막 판별 쓰고 막 정리하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사인 법칙에서는 사인 A는 우리가 이 R분의 A를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하라는 거고, 이거는 쉽게 이동된 삼각형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48번을 보자면 너가 길이가 A가 7, 뭐 B가 3,
C가 8이다. 그러면 A, B, C를 체크해주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변 3개가 주어지고 각을 물어봤다면 이건 코사인 법칙을 이유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값을 알면은 이거를 통해서 A의 각을 몇 도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넘어가고 449번에서도 지금 변 2개가 주어지고 각 하나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대상이 뭐야? 변을 물어봤다.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겠죠. 쉬운 문제일수록 이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다시 조금 더 끼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이 식에서는 변 2개가 주어지고 각 2개가 주어졌다. 이 식에서는 변 3개가 주어지고 각 하나를 주어졌다. 그러면 자 이거는 무조건 통용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틀 적어도 스텝 2 풀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에서 변 2개를 주고 각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각을 물어봤어. 그럼 너는 무슨 법칙 쓰라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변 2개를 주고 각 하나를 주고 변을 물어봤어. 이거는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왜? 이렇게 된다면 변 3개 각 하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변 2개 각 2개가 된다는 거야. 자 문제에서 만약에 변 하나와 각 2개를 줬어. 자 그럼 이거는 뭘? 변을 물어봤어. 이것도 뭘 써야 돼? 자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기본 틀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틀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항상 되진 않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뭐라고? 이게 삼각형의 조건이 각 3개, 변 3개가 있는데 총 이 6개가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여기서 4개만 주어지면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4개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몇 개만 줘? 3개만 준다고. 3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하나를 찾아서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근데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주어진 조건이 점점 줄어들어요. 2개를 주던지 아니면 2.5개를 주던지 자 내가 0.5개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조건이나 이런 건데 뭐 1.5개를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이렇게 뭐 애가 조건이 부족해 2개만 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찾을지 어떤 걸 찾아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여기까지 설계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450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각 면의 대각선 길을 찾아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형태죠. 451번 체크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사인의 b를 줬어. 사인의 b를 줬다는 건 바로 뭐야? 변의 b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변의 b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합시다. 452번 452번 같은 경우에는 각 2개도 주고 변 하나를 줬단 말이야. 각 하나가 105도래 105도. 얘가 105도고 너가 45도. 그러면 너가 몇 도야? 30도인가? 이렇게 줬는데 너가 각 A, B, C가 되고 너의 길이가 자 6이다. 자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물어본 건 여기 스몰 a 여기를 물어봤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고 한다면 자 다시 봐봐 얘들아 각 3개하고 변 하나를 줬단 말이야. 근데 각 3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각 2개 알아도 여러분들이 각 3개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각 2개와 변 하나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변을 물어봤어. 당연히 사인 법칙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인 105도를 실제로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벌써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룰이 깨졌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30도분의 6과 사인 45도분의 여기 C를 통해서 우리가 C 길이를 일단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구해보면 사인 30도 2분의 1분의 6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의 C다. 자 루트 2에서 너가 이제 6루트 2인 것도 내가 이제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105도와 사인 105도 값이나 코사인 105도 값을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거나 이거를 잡고 내가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30도, 45도, 105도 이 형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소의 발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너가 45도고 너가 60도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형태들이 나오죠. 자, 여기가 6이니까 너가 3루트이고 너가 3루트이고, 그럼 너는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3루트 6이고 너는 6루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452번은 그러니까 어렵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풀 문제이긴 한데 이 삼각형의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자, 스텝 1 문제를 계속 454번을 보자면 변세개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변세개가 주어졌을 때는 거의 코사인 법칙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변들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7, 9, 4가 주어져 있다. 그럼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코사인 A를 알아낸다. 코사인 A를 알면은 자, 여기서 외정원 반지름가 필요한 건 라지야. 외정원 반지름. 그럼 외정원 반지름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사인인데, 그럼 내가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뭘 찾아? 사인을 찾으면은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정원의 반지름을 유도할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자, 456번에서 또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묻는다 라고 한다면, 그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은 그냥 사인 A는 여러분들이 그냥 ER분의 스몰 a 이렇게 바꿔주고, 코사인 B는 그냥 코사인 법칙 써서 사이 B인각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458번. 뭐 이거는 두 변이 있고 사이 끼인 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10, 8에 이제 사인 60도 이거를 이용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저 사인 60도가 결국에 얘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올 건데 이제 이 높이를 의미하죠. 이제 10 곱하기 이제 사인 60도가 여기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1번도 넘어갈 것 같아요. 463번도 평행사변형은 결국에 삼각형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고, 464번을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임의의 사각형, 볼록 사각형이 이런 사각형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사각형 말고 이렇게 볼록 사각형 이런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2분의 1 하는 거는 이제 유도 방식으로 돼요. 이제 BD에 대해서 내가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너 길이가 6이고 너 길이가 5인데 그럼 이걸 세타라고 해서 이거랑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면 저 평행사변 넓이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둘이 합동이고 둘이 합동이고 둘이 합동이고 둘이 합동이니까 결국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하면은 바로 저 임의의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스텝 2 문제들을 몇 문제를 이제 또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을 해보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봅시다. 이제 465번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를 칠 건데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 문제 자체는 쉬워요. 이제 사인 60도분의 6 해서 C1의 반지름 찾고 사인 45도분의 6 해서 C2의 반지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형태를 한번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한번 좀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가 있고 이렇게 D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제 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뭐 여기 어떤 각도 알고 여기 이제 우리 각도 알고 한 요 정도 진짜 각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여기는 우리가 C, 여기는 B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어찌됐든 알파와 감마가 있으니까 여기 세타를 알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길이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주어진 게 각이 이렇게 있고 이 C를 안다면 우리가 첫 번째 1번 BD의 길이를 이제 유도할 수 있다. 어떻게?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뭘 할 수 있어? 2번 AD 길이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중요한 거는 삼각형이 한 개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두 개나 아니면 원이 껴있는 이제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각 C에 대한 각도 알아. AD 변의 길이도 알아.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너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것도 알아. 그러니까 또 이 옆에 있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써서 내가 AC가 또 사인 법칙을 써서 이 변까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해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제 구하는 형태가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한 개의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연습하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이제 과연 옆에 있는 삼각형이나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찾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세타, 파이만 세타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형태가 언제 있었냐면 2022년 예비평가 문제에서 고쟁이 혹시 있는 적에 문제가 540번 540번 같이 봐봐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맨 뒤에 이렇게 있는 문제는 막상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1번이라고 해보자. 1번이라고 해봅시다.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너가 이제 2분의 3. 그러니까 뭐 이 문제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이게 원 두 개가 껴있고 이 AC를 이제 공유를 한단 말이지. 이제 AC를 공유를 한단 말이야. 공유를 AC를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인 알파분의 AC 이제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1 작은 원의 반지름을 라지 R2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분의 AC가 뭐가 되냐? 이 R1이 되고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AC가 뭐가 되냐? 너가 이 R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준 거는 결국에 뭐냐면 R1과 R2에 대한 여러분들 조건을 주는 거야. 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저게 아마도 이제 뭐 3대 2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유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거는 좀 뜯어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넘어가는데 저렇게 원 두 개가 껴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고 아까 봤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원 두 개를 껴놓고 이제 현의 길이를 줬다. 어찌됐든 현의 길이를 안 줘도 각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각과 이 각을 알기 때문에 R1과 R2의 비를 결국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466번에서 AD는 BD는 CD. 자,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자, A가 말하고 싶은 거는 D를 중심으로
원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야. 원이. 그러면 저 D는 삼각형 ABC의 뭐야? 외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465번과 466번에서는 문제 자체는 풀면 어렵지 않지만은 좀 특이해. 도형이 껴있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해보고 467과 468은 연상 문제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69번. (469번에서는) AC 길이의 최대값은, 자 이것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를 세타라고 이제 AC가 있다면은 사인,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개야. 근데 AC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티치를 못한 경우인데 사인 30도분의 6은 사인 세타분의 AC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AC를 넘겨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빈도는 좀 있는 문제예요. 469번. 이것도 기본 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봐. 469번 한번 계산 보시고. 자, 470번은 이제 이거는 대부분 처음 봤을 때 못 풀더라고요. 우리가 방학 때도 보고 막 그 전에도 이제 봤던 친구들이 있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QR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QR의 길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색깔로 그냥 이거 처리합시다. AP. 그러니까 AP를 기준으로 AQP가 직각이고 ARP가 직각이니까 동준아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Q와 R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동준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각을 이제 sin A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ABC가 직각삼각형이니까 sin A가 5분의 3이다. 그래서 저 QR을 어떻게? sin 규칙을 이용해서 ER이 6이네. 그러니까 QR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것만 체크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저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형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489번도 봐볼까요? 489번도 그냥 AP의 색칠만 이렇게 좀 보자. 뭔가 그러면 또 저게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반대로 QR을 줬네. 자, 넘어가서 그게 어디냐. 또 이것도 3스텝 있나? 선생님이 할 거는 529번인데요. 529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또 여기 F랑 E가 또 저기가 직각이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애도 직각, 애도 직각, 애도 직각이어서 사실 원을 만들려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저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저기의 넓이를 찾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자 보자면 자 변의 길이를 다 줬어. 이거 길이를 줬어. 자 이것도 알고 AB도 알고 BC도 알고 AC도 알고 내가 PD도 알고 PE도 알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조건이 없는 게 뭐냐면 PF가 일단 없긴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변의 길이도 다 하니까 너 값도 찾을 수 있어. 근데 너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PFE가 이렇게 생겼다면 너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 PE 값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모르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는 막 문제 풀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나중에 그냥 심플하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그러니까 삼각형 ABP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저 전체의 넓이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전체의 넓이를. 그래서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AD, BC, CA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한쪽에 각을 알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유도를 하시고 이 삼각형을 빼면 다른 삼각형 딱 이거 ABP만 남을 거 아니야. AB 밑변이 있고 높이를 찾아서 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방금은 삼각형 내부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470번이죠. 삼각형 내부에 어떤 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좀 가는 형태의 문제. 자 넘어가서 471번인데 좀 입체로 된 형태죠. 네, 입체로 된 형태인데 이 75도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자 75도가 나오면 정해버려 이렇게 수선해발 때리는 거다 생각을 해버리세요 여러분들. 45도 45도 90도 이런 형태. 자 그럼 결국에 내가 30m가 있다. 그럼 내가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최종적으로 PA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PA를 내가 구하면 뭐야? PQ 나무의 높이 PQ를 구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셨겠죠. 그래서 75도 105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쪽에서 문제를 푸는 걸로 약속을 봅시다. 뭐 강의 폭은 지금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제 어떻게 따라갈 거냐 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사인 22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각을 알아 내가. 여기 각을 알고 그럼 여기 각도 알아. 오케이. 여기 각도 알고 하니까 이 삼각형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으로 사인 점이 50도니까 얘가 너가 30도잖아. 너가 128도고 근데 주어진 게 22도랑 52도만 주어져 있으니까 128도가 물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 22도를 태워서 여기 높이를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인 30도분의 200m는 사인 22도분의 이거를 통해서 이거 곱하기 사인 52도를 이용해서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삼각형 한 개만 딱 나와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과 어떤 다른 삼각형, 다른 도형이 붙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찾으라고 하는 유형들이 계속 나올 거다. 414번 또 이것도 뭐 색칠 공부해 둡시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는 사인의 b는 누구의 b와 같다고 동준아? 에이 김진현 누구의 변의 b와 같아? 변의 b와 같다고.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결국에 3대 7대 5면은 변의 비도 민수야 3대 7대 5라고. 그럼 내가 3K, 7K, 5K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3대 5대 7이면 너가 몇 도야? 120도. 3분의 2파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그 피타고라스 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 5제곱 더하기 12제곱은 13제곱 그런 것처럼 너무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부분이니까 3대 5대 7 보면 그러니까 120도 생각해버리자고. 이것도 자, 이거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A, B, C가 있어요. 뭐 연장선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연장선도. 자, 그러면 수선의 길이의 비를 줬단 말이야. 제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자, A에서 수선의 길이, 수선의 발을 때렸을 때 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에서 수선의 발 때린 건 H2라고 하고 C에서 수선의 발 때린 건 H3라고 할게. 자, 너가 2대 3대 4래. 애가 뭔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자, 삼각형 넓이 ABC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H1 높이 곱하기 빗변 BC. BC니까 그냥 A, 스몰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H2 곱하기 AC? 너 그냥 스몰 b라고 해도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H3? 너 스몰 c라고 하면은 자, 너 삼각형 넓이들이 다 어쩐다? 같다. 그러면 내가 너를 S라고 한다면 H1, H2, H3가 2대 3대 4잖아. 2K, 3K, 4K라 했을 때 내가 변의 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이 형태만 이제 수선해발 문제는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를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476번은 넘어가고 477번 477번은 이 식을 이제 변환시켜서 우리가 아는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코사인 법칙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가 있고, 동준아.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마이너스 2ab는 내가 좌변으로 넘겨줄게, 동준아. 응?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ab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고, 오케이? 그리고 양변을 또 3으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떼주면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식이 나오더라. 그럼 이 형태는 AB 변을 껴놓고 AB 변을 끼고 그럼 각 C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썼으니까 아 너는 의미하는 게 뭐야? 코사인 C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변환한 식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문제를 풀었어야겠다. 479번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코사인 법칙을 그냥 좀 써보라는 식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480번. 예, 평가 문제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면서 정말 아깝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A 길이가 이제 3, 그리고 BC 길이가 2, 그리고 AC 길이가 이제 3보다 크다고 했어요. 3보다 크다고 했는데 BAC의 코사인 법칙을 이제 줬으니까 내가 일단 뭘 알 수 있냐면 AC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그럼 AC의 길이를 내가 찾았어. 어떤 값? 뭐 P라고 해볼게요. P. 그래서 AC가 이제 2P여서 이제 AM이 P, 뭐 CM이 P 이렇게 봅시다.
그런 다음에 A, B, C의 외접원이 B, N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을 때 MD의 길이를 갑자기 물어봐요. 자, 우리가 MD를 구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MD는 어떤 삼각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선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하기 이제 힘든 형태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 정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D하고 A를 이렇게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이 각과 이제 이 각이 같다는 점. 뭐 이 정도면 좀 써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자 또는 보조선을 AD가 아니라 이렇게 DC로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각과 뭐 이 각이 같다. 뭐 이런 걸 써보던가 아니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제 이 정도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고 나랑 오답할 때 다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핵심이 뭐야?